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 모의 계좌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시간 네. 빨리 가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네. 오늘 시장이 막판에 좀 힘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대기하고 있어서 네. 다음 주 시장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힘든 과정들은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소한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충분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런 공포감들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요. 최소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가 안정되면서 오늘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공포감은 이제 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가 중요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은 이제 지수는 하방 경직만 보여주면 여기서부터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본격화될 겁니다. 증권시장은요, 뭐 지수만 안 빠지고 하방 경직만 나오고 종목들만 올라가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되니까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은 가볍고 빠르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오질까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중간 바락은 좀 다져가고 있는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인데 백신 개발이 조금 시간이 좀 더디고 있는 상태고 실질적인 접종 시대가 때가 올해 하반기냐 내년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워낙에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후유증만 또 이제 부작용만 최소화된다라고 한다면 나오자마자 접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기 바라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5차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견들이 조금 규모 측면에서 좀 차이가 커서 의견 수렴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의견 수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미국 증시의 어떤 최선 하방 경직 내지는 반등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겁니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은 약간의 혼조 내지는 미미한 반등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증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똑같이 급등보다는 미미한 혼조 내지는 기간 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역시 지수가 못 가는 상태가 되면 상대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들 개별 종목들의 반등장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고 단순하게 중소형주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겠죠. 철저히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4분기 내지는 4분기 이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또 업황이 살아있고 미래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섹터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잔파동에 흔들지 말고 우리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잔파동 신경 쓰지 말고 올해 연말 내년 이후까지 성장성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데 역시 대표적인 것은 5G 반도체, 2차 전지가 세 개의 축이 될 겁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들 세 개가 시장의 중심 섹터고 특히나 5G는 올해 하반기 증거 시장의 최대이기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큰 상승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장 가치가 있는 그 주도주에 좀 더 집중하는 시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관심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또 관심주 리뷰 시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아까 마지막에 5G 강조해 주시던데 혹시 5G 관련주인가요? 그렇죠. 제가 네. 워낙에 5G를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오늘도 5G 또 분석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 있잖아요. 증권시장 1,800개라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목을 일일이 다 대응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자금을 굴리면은 좋은 종목들 다 잡으면 괜찮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군들을 이 종목도 가서 먹고 이 종목도 가서 먹고 이게 안 된단 말이겠죠. 결국엔 잠깐은 먹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실질적으로 계좌를 불어나게 하려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전하게 꾸준하게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수익을 내기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5G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조금 넓게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하반기 쪽에서는 지금 이제 5G 쪽, RFHRC를 제가 이제 관심주 리뷰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올해도 이번 주 초반에도 뭐 이수페타시스부터 해가지고 일부 이제 5G 관련 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5G 관련 쪽에 솔리드라든가 뭐 서진스텐 같은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하나가 바로 이제 RFHS 같은 종목들, 또 HFR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몰랐는데 이노아레스 같은 종목들이 못 올랐는데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RFHS라든가 HFR라든가 이노아레스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장에서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세가 못 냈던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서진스텍 같은 그런 종목이 먼저 올라간 것이고요. 걔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시장의 중심은 또다시 기존 주도주들로 매기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결국에 RFHC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난 이런 모습인데 RFHC도 질화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거의 나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이 종목도 이미 큰 시세가 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어간 거예요. 기었다가 이제 신고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의 대장주들이 다시 시장 저면에 부상하는 이런 장세가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직전 고점 밀집대를 뚫고 이제 신고가를 병신하는 그런 흐름이 났는데 RFHRC 같은 이러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오고 이런 종목이 반등이 나서게 되면 나머지 뒤에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따라준 종목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 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는 최소한 시장만 안정이 되게 되면 이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은 이어진다는 점에서 RF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종목은 포기하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만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봐 주시면서 RFHC 오늘 관심주로 관심 리주 리뷰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대망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셨나요? 역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 네. 동훈 아나텍 상당히 많이 들어본 종목인데요. 팹립스 관련 종목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팹립스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낼 건데 바로 이제 대표적인 팹립스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아날로그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역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에 주목할 게 아니라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5배 그러니까 5배로 확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죠. 네. 카메라를 5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줌에 손떨림을 방지하는 그런 칩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를 또 들고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손이 많이 떨리죠. 네. 떨리게 되면 이제 초점이 잘 안 맞는데 그걸 자동으로 맞춰주거나 내지는 흔들리는 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초점 맞춰주게 하는 그런 칩인데 그걸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5배 그 손떨림 방지 칩에 대한 수요가 중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IT 부분에 대한 제재가 진행이 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미국 업체한테 그동안 이 손떨림 방지 칩을 그동안 구입을 했었는데 미국에 대한 제재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처를 우리나라 쪽으로 다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오포라든가 비포,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 4위를 싹쓸어 쓸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바로 이 손떨림 방지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전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금 이 납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만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는 여기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죠. 4,500원, 6,0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랐고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좀 받고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약간 옆으로 기어갔다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눌림 조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점이지만 그래도 시세가 상당히 괜찮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8,000
8,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세 흐름 자체가 나오게 되면 2단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 8,500원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5,9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동훈 아나텍 언급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혹시 무료 방송에서도 오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4시 4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뭐 주말 장세이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이후에는 좋은 결과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주도 섹터 특히나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니까요. 4시 40분 자 우리 방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